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 딸의 결혼식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내가 조용히 내 자리에 대해 묻자 딸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제발 아무것도 망치지 마.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한 하객이 우리에게 다가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혹시 그 잡지 표지에 나왔던 분 아니신가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딸을 떨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저희의 청중을 알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는 짙은 보라색의 실크 드레스를 마지막으로 쓸어내렸다. 화려한 장식 없이 단정했지만 값비싼 옷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차분하고 잘 관리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자신감 있는 어깨선, 단정하게 정돈된 희끗한 머리,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햇살을 살짝 머금었다. 62. 많은 것이 분명해지는 나이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나이. 나는 오래전부터 특히 공적인 장소에서 표정을 관리하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지금 서울 근교의 고급 웨딩홀 아델라 가든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으니 실크와 화장 아래 모든 것이 단단한 덩어리처럼 뭉치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에 이름조차 붙이고 싶지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지난 몇 달간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이 하루가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 조끼를 입고 무심한 표정을 한 입구의 직원이 내게서 차키를 받아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랐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 위를 조용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유리문을 통해 이미 피로 현장이 보였다.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불빛, 크림색 테이블보, 와인잔에 담긴 와인, 웃고 있는 하객들, 누군가는 웨이터에게 손짓을 했다. 배경 어딘가에서는 현악 사중주단이 익숙하고 무난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잡지 화보 같았다. 결혼식. 내 딸이 결혼한다. 미나가. 내가 비용을 전부 지불한 결혼식. 말 그대로였다. 나는 유리문 바로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녀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긴 트레인이 달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드레스를 바로 알아봤다. 수천만 원을 줘야 했던 바로 그 드레스였다. 그때 딸은 울면서 전화했었다. 엄마, 제발요. 민준 씨 부모님은 감당 못하세요. 전 이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송금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미나는 행복해 보였고 활짝 웃으며 머리를 아름답게 올려 묶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객들이 다가와 포옹하고 축하했다. 나는 저 사람들의 절반도 알지 못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젊은이들,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그리고 나는 신부의 엄마인데도 클러치를 쥔 채 유리문 뒤에 서 있었다. 그저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 행복이 진짜라면 그것만으로도 헛된 것은 아니리라. 그 한순간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3주 전의 일이 떠올랐다. 엄마, 마지막 순간에 알려줘서 미안한데 기획이 완전히 엉망이라서. 그냥 와. 피로연은 6시야. 오직 피로연뿐이었다. 예식도, 가족 사진 촬영도, 그 어떤 참여의 기미도 없었다. 마치 내가 남인 것처럼. 나는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태블릿을 든 여자, 아마도 행사 담당자인 듯한 사람이 나를 맞았다. 훈련된 의례적인 미소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서연입니다. 제가 신부 엄마예요. 나는 차분하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있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녀는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세 번째. 아무 말 없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명단에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나 봐요. 걱정 마세요. 내가 말을 끊었다. 괜찮아요. 그냥 서 있을게요. 그리고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그냥 서 있기 위해 사람이 많았다. 테이블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하얀 테이블복, 꽃,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이름들을 알지 못했다. 어딘가 미나의 대학 동기들의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몇 명은 직장 동료인 듯했다. 한 테이블에는 민준 씨의 부모님이 새 정장을 입고 마치 쇼에 나온 것처럼 빛나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저기 메인 테이블, 미나는 신랑 양옆으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똑같은 드레스를 입은 8명의 들러리와 정장을 입은 8명의 남자들. 최신 유행을 따른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는 그녀와 1년을 알았고 누군가는 몇 달을 알았다. 그런데 나는 딸의 새로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받지 못했다. 나는 밭 쪽으로 다가갔다. 그늘진 곳이 조금 더 마음이 편했다. 쟁반을 든 웨이터가 샴페인을 권했다. 나는 받았다.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손을 가만히 두기 위해서였다. 실례합니다. 나는 에피타이저를 쟁반에 담고 있는 다른 웨이터에게 조용히 말했다. 좌석 배치에 대해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제가 신부 엄마라서요. 그는 조금 당황했다. 아, 저는 음식 담당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자분께 여쭤보셔야 해요. 저기 켈리라는 여성분이요. 아, 켈리. 매달 나에게 요청 전화를 하던 그 사람. 박 대표님, 플로리스트 비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박 대표님, 사진작가가 비용을 올렸어요. 박 대표님, 이탈리아 빌라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는 사람을 위한 의자 하나 예약할 생각은 못했나 보다. 나는 한 모금 마시고 내 딸이 행복하게 웃으며 춤추는 모습을 바라봤다. 사진작가는 꿀단지 옆에 파리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갑자기 깨달았다. 가족 사진은 아마 이미 찍었을 것이다. 내가 집에서 크림을 바르고 드레스를 다리고 내 축사를 잊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동안에 축사도 자리도 사진도 없었다. 엄마, 나는 돌아섰다. 미나가 다가왔다. 드레스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 긴장된 손,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우리 둘뿐이었다. 안 오는 줄 알았잖아. 그녀가 말했다. 어디 앉아야 할지 찾고 있었어.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아, 그게 좌석 배치에 약간 혼선이 있었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전부 다 바꿨거든.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그냥 엄마, 제발 지금 소란 피우지 마. 알았지? 그냥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내가 후원한 결혼식에 아침 내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내 딸의 결혼식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니.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딸, 이제는 낯선 여인, 감사해야 한다고? 내가 조용히 되물었다. 응, 그녀가 숨을 들이마셨다. 알아. 요즘 우리 사이가 가깝진 않지만 이건 내 날이잖아. 내 동화라고.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내가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 것처럼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치고 싶어 한 것처럼 나는 그저 구석에 서서 잔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자리도 역할도 권리도 없이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고마워.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녀는 돌아섰다. 드레스가 파도처럼 바닥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딸이 언제부터 나를 엄마가 아닌 그저 은행 계좌로 보기 시작했는지. 재계에서 이름 있는 내가
언제부터 테이블에 자리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누군가 예고도 없이 규칙을 바꾼 이 게임에서 내가 언제 졌는지. 나는 샴페인을 단숨에 비우고 빈잔을 쟁반에 내려놓았다. 갑자기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회장에는 여전히 음악, 웃음소리, 축사, 플래시가 가득했다. 가족, 새로운 삶의 시작. 하지만 그곳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이코노믹 리뷰 표지 촬영건 확정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인쇄 들어갑니다. 나는 화면을 보고 그 다음 미나를 보았다. 웃고 포즈를 취하고 자신감에 차 있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녀 곁에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이 서 있는데도 내일이면 그 얼굴이 이코노믹 리뷰 표지를 장식할 맨손으로 국내 최대 섬유 공장을 세운 여성. 오늘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어머니.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구두굽이 다시 대리석 위를 울렸다. 규칙적이고 차분하게 마치 초입기처럼. 하지만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갑자기 멈춰서서 돌아섰다. 연회장 전체를 꽃, 테이블보, 샹들리에, 하객, 사진작가, 웃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일이면 모두가 박서연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문제는 단 하나, 내 딸이 이 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떠나지 않았다. 속에서는 일어나, 나가, 굴욕당하지 마라고 외쳤지만 무언가가 나를 붙잡았다. 수십 년간의 협상, 거래, 그리고 실패를 통해 내가 배운 어떤 것, 직감. 지금부터 가장 흥미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 나는 바로 돌아갔다. 잔을 하나 더 달라고 하고 전체 연회장이 잘 보이는 측면에 자리를 잡았다.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언제 기다려야 하고 언제 정확히 급소를 찔러야 하는지 아는 여자처럼 차분하고 냉정하게 선한 눈을 가진 젊은 바텐더가 약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아주 좋아. 내가 말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것은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내 딸은 선택을 했다.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이날에서 나를 지워버리고 37년의 삶을 지갑 역할로 축소시키는 선택을. 그리고 나는 잘 안다. 어떤 선택이든 항상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나는 미나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웃고 민준의 팔짱을 마치 전리품처럼 끼고 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 번도 진짜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본 적 없는 사람처럼 가볍고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그녀는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 직원들 월급을 계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방직 라인의 기계 하나가 고장나서 새벽 5시에 공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아파트, 교육, 명품 구두, 이 드레스, 이 피로연,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일로 얻어진 것이었다. 박 대표님,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나는 돌아섰다. 나는 그를 바로 알아봤다. 한국경제의 이정훈 기자. 내 회사 SY 텍스타일이 성장하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 몇 차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승부하는 부류가 아닌 섬세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는 진짜 제조업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썼다. 이 기자님, 나는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아내가 신랑의 사촌 누나입니다. 그가 연회장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님을 뵙게 되어 훨씬 더 기쁩니다. 다음 주 표지 모델이시죠? 맞죠? 조용한 혁명, 박서연이 한국경공업을 어떻게 재편하는가. 멋진 기사더군요. 우리 대화에 마케터, 홍보 담당자, 어떤 투자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중요성의 냄새를 맡는다. 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흥미로운 한 해였죠. 흥미롭다니요.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그가 피식 웃었다. 6배 성장, 신규 공장 3개, 유럽 환경기금과의 협력, 그리고 IPO에 대한 소문까지 사실인가요? 소문은 물론 이미 돌고 있었지만 현실은 훨씬 더 흥미로웠다. 서류는 거의 준비되었다. 회사 가치 평가는 5천억 원에 육박했다. 나는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가 절제하며 말했다. 하지만 표지 모델 5천억이라는 단어는 이미 제 역할을 다했다. 연회장 안이 술렁거리고 고개들이 돌아가고 시선들이 집중됐다. 엄마, 미나가 다시 옆에 나타났다. 미소는 부자연스러웠고 목소리는 약간 긴장되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대화 중이야.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이 기자님, 제 딸 미나입니다. 이정훈 기자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이런 성과라니. 포브스, IPO, 환경 이니셔티브까지. 나는 미나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내가 언젠가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지만 나는 보았다. 오늘 저녁 처음으로 그녀가 진정으로 당황했다는 것을. 그녀는 나를 거리를 두려고 너무 애쓴 나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그냥 엄마가 아니라 리더, 기업가,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을. 네, 그녀가 짜내듯 말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연하죠. 이정훈 기자가 말했다. 아무나 표지에 실리고 아무나 환경 투자 포럼에 초청받는 건 아니니까요. 실례합니다. 갑자기 다른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끼어들었다. 박서연 대표님이시죠? 키가 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절제된 남자였다. 자신감 있는 눈빛. 최진혁입니다. 지속가능 성장 펀드 대표입니다.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투자자 중 한 명. 그의 펀드는 2조 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었다.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대표님의 생산 방식에 대한 접근법이 바로 저희가 찾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리려 했는데 여기서 뵙게 되었네요. 나는 낙수했다. 주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아까 댄스 플로어에서 웃던 하객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저희는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입니다. 생산에 대한 접근법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SY 텍스타일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관대한 제안이시군요. 내가 대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꺼이 논의하겠습니다. 제 비서가 내일 연락드릴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만나다니 재미있네요. 친척이신가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나가 앞으로 나섰다. 제 어머니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무언가 떨림이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 존경심 혹은 그 싹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시라니 훌륭하군요. 최 대표가 기뻐했다. 그렇다면 따님은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충분하네요. 존경을 표합니다. 네, 미나가 반복했다. 더 조용하게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표지, IPO, 최진혁, 3천억이라는 단어들이 마른 풀에 붙은 불꽃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갑자기 연회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신부의 엄마가 아니라 이 피로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마케터들이 질문을 던졌다. 펀드에서 온 한 젊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괜찮으시다면 저는 지속가능 투자 담당인데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명함, 그리고 또 명함. 10분 만에 내 손에는 명함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이 여기에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경 쓴 젊은 남자가 말했다.
제가 대표님 공장에 대해 졸업 논문을 썼거든요. 직원들을 지키고 재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성을 높이신 방식은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공장을 개조하던 때를 떠올렸다. 사람들을 존중하면 그들도 일을 존중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죠. 혁명적이죠. 이정훈 기자가 끼어들었다. 대부분은 그냥 공장 문 닫고 베트남으로 옮겼을 텐데 대표님은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죠. 나는 신랑 민준이 저편에 서서 명백한 혼란 속에서 우리 그룹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평범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박 대표님,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환경기금에 있습니다. 대표님과 일하는 게 꿈이에요. 물론이죠. 내가 미소 지었다. 명함들이 칩처럼 손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하객의 얼굴이 아니라 파트너십, 영향력, 이익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때 들었다. 엄마, 미나가 다시 다가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조용했다. 명령도 짜증도 아닌 요청이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관심을 뺏으려는 다른 누구에게나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평온하게. 물론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잠시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딸이 부르네요. 나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곁눈으로 최진혁 대표가 내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더 거물급 선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런 시선이었다. 이제 문제는 내 딸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느냐가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였다. 미나는 나를 야외 테라스로 이어지는 유리문 근처의 작은 구석으로 안내했다. 꽃이 놓인 높은 스탠드 뒤는 조금 더 조용했다. 300만 원. 저 하얀 작약과 장미의 폭포 같은 장식의 가격이었다. 나는 말없이 송금했던 것을 기억한다. 결혼식 비용 목록의 또 다른 항목이었지만 물론 그녀가 기억할 리는 없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나를 향해 돌아섰다. 드레스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엄마.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나는 즉시 긴장을 감지했다.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아는 줄 몰랐어. 네가 어떻게 알았겠니?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 3개월 동안 대화 한 번 안 했잖니. 그녀는 움찔했지만 자신을 추스르려 애썼다. 그냥 준비하느라 바빴어. 이해하잖아. 아니, 이해 못해. 내가 말했다. 나와 내 아버지는 구청에서 혼인신고하고 그 후에 봄날 카페에서 저녁 먹었어. 내 드레스는 평범한 양장점에서 맞춘 거였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우린 우리 돈으로 했어.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지. 그녀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엄마, 돈 얘기하려는 거야? 돈 얘기라니? 우리 민준 씨랑 나는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해. 집도, 결혼식도, 모든 것에. 그녀는 여전히 그 당황한 얼굴로 테이블 옆에 서 있는 민준 쪽으로 손짓했다. 집, 드레스, 피로연, 이탈리아, 내가 읊조렸다.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지. 엄마, 나는 엄마가 그렇게 성공한 줄 몰랐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성공했다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잡지 표지, 저 펀드,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 명함들. 그런데 말해봐. 내가 언제 너한테 이걸 얘기했어야 했니?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대화 중에? 아니면 네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던 가족 저녁 식사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었잖아. 초대했다고? 넌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게 아니야.
너랑 민준 씨가 레스토랑 가는 동안 친구 아이들 좀 봐달라고 부탁했지. 그건 다른 거야.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대화는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이었어. 드레스, 예식장, 휴가, 첫 계약금. 나는 조건 없이 돈을 냈지. 하지만 넌 단 한 번이라도 내 안부를, 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본 적 있니? 아니면 수억 원을 송금하는 여자는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몰랐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바쁜 줄 몰랐어. 그런 걸 만들고 있는 줄은 왜 몰랐을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넌 그냥 내가 사람이 아니라 은행이라고 멋대로 결정해버린 거야. 뒤에서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미소는 어색했다. 목소리는 사실 사람이 긴장할 때 특히 어색하게 들리는 바로 그 예의 발음을 띠고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훌륭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손으로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어머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내가 말했다. 내 말투에 무언가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저희 정말 감사드려요. 집도, 결혼식도, 여행도. 아, 생각난 김에 내가 미나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어디로 가죠? 이탈리아요. 토스카나, 그리고 로마. 어머님이 찾아주신 그 빌라, 정말 꿈만 같아요. 빌라 로렌조.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10세기에 지어진 걸 최근에 복원했죠. 안에는 수제 타일, 정원으로 나가는 주방, 벽난로가 있고요. 그런 곳을 꿈꿨어요. 민준이 덧붙였다. 저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미소 지었다. 훌륭하네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언가를 느꼈지만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이정훈 기자가 다가왔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박 대표님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칼럼에 들어갈 작은 사진으로요.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라서요. 제가 결혼식에 왔는데 갑자기 대표님께서 물론이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와 미나를 꽃 장식 옆에 세웠다. 조명은 부드럽고 완벽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박 대표님. 오늘 이곳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는 미나를 향해 돌아섰다. 저는 사람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물론이고 집, 여행, 제가 제공한 모든 기회들이요. 그는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는 느낌은 어떤가요?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교훈적입니다. 그는 멈칫했다. 미나는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민주는 온몸이 긴장했다. 교훈적이라니요? 그가 끈질기게 물었다. 많은 것을 알게 됐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도움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어떤 이들은 감사와 존중으로 대하죠. 다른 이들은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들었다. 다른 이들은 그저 받기만 할 뿐 답례로 존중조차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더군요. 강렬한 말씀이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단순히 모든 비용을 대신 게 아니군요. 나는 그를 그리고 미나를 쳐다보았다. 저는 단순히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곁에 있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날을 그녀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사진작가는 물러섰지만 나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대신 저는 구석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나는 미나의 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것, 깨달음의 그림자.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좌석 배치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선택은 제가 잘 알다시피 인격에 관한 문제죠. 미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를 막았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보다 내 말을 들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있어요. 주어지는 모든 혜택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야. 그건 관계지.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준 사람을 무시할 때, 기회를 이용하면서도 존중을 잊을 때, 그건 나에게 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야. 연회장의 음악은 계속 연주되었지만 마치 더 작아진 듯 했다.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준조차 교장 선생님 앞에 학생처럼 조용했다. 그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웨이터가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한 남성분께서 업무상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돌아섰다. 최진혁 대표가 자신감 있고 차분하게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방해했나요? 전혀요. 내가 대답했다.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그가 시작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주제,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저희 펀드는 대표님 기업에 전략적 참여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파트너십입니다. 대략 3천억 원 규모가 될 겁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치 준수, 이사회 참여, 투명성. 즉, 지금의 저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원칙을 가진 리더, 사람을 존중하는 리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만들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들은 종소리처럼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졌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내 딸에게서 키워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희는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사회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결정하신다면 다음 주에 바로 첫 서류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미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긴장감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금요일이요? 내가 되물었다. 흥미롭네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전혀요. 다만 금요일에 제 딸과 사위가 이탈리아로 떠날 예정이라서요. 예정이라고요? 글쎄, 그들의 계획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마치 한 대 맞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미나는 창백해졌다. 엄마, 무슨 말이야? 하지만 내가 대답하기 전에 이정훈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대표님과 따님의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기사를 위해서요.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아주 기억에 남을 사진이 될 겁니다. 나는 미나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그래, 기억에 남을 거야. 다만 네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 테지. 이 기자는 우리를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고 배경이 축제처럼 보이는 입구에 세웠다. 나는 미나의 허리를 감쌌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엄마와 딸, 다정함, 가짜 사랑. 하지만 내 손가락 아래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서 있었. 미소는 굳어 있었고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나는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차분하게. 좋습니다. 이 기자가 몇 장의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어머니와 따님. 잡지 표지 모델이 그녀가. 그는 말을 더듬었다. 초대받은 결혼식에서. 그녀가 비용을 지불한 결혼식이죠. 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정했다. 나는 미나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 기자의 등 뒤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지고 있었다. 아마 그들은
처음부터 내가 침묵할 거라고.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삼킬 거라고. 나의 모성애적 섬세함이 그들을 불편한 순간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계산을 잘못했다. 한 장 더요. 이 기자가 요청했다. 박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셔터가 찰칵했다.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대표님 자신이 경력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미나를 밤새워 돌보고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에 보내고 시험 기간마다 걱정하고 조금만 보태달라는 말에 돈을 보내주던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오직 명료한 뿐이었다. 아시나요? 내가 말했다. 사람들이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와 존중으로 그것을 맞이하고 어떤 이는 그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이죠. 나는 침묵했다. 주위의 침묵이 짙어졌다. 몇몇 하객들은 대화를 멈췄다. 바이올린 소리가 멎었다. 누군가는 와인잔을 들다 말고 멈췄다. 의미심장한 말씀이네요. 이 기자가 모든 것을 받아 적으며 중얼거렸다. 즉,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말을 끊었다. 성공이란 단지 숫자와 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것, 당신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오늘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지 기억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는 열정적으로 받아 적었다. 나는 그가 핵심을, 본질을 느꼈다는 것을 보았다. 따님은 그가 시작했다. 제 딸은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저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객들, 젊은이들, 재계 인사들, 표지, 투자, 스캔들이라는 단어. 이런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하객들 사이에서 나는 최진혁 대표를 보았다.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펀드 소속으로 보이는 다른 두 남자가 따랐다. 나는 이원의 중심에 서 있었다.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잊힌 엄마, 그리고 갑자기 행사의 중심이 된 사람.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었나요? 이 기자가 웃터친 일. 나는 미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을 꽉 쥐었다. 거의 애원하듯이. 예를 들면 내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관대함은 제스처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 그들은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존중을 불필요한 형식으로 여긴다는 것을요. 누군가 홀 안에서 숨을 헉 들이마셨다. 아무도 이런 저녁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강렬한 결론이네요. 이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때 최진혁 대표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섰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박 대표님,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저희 협력에 대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거나 여행을 가셔야 한다면 저희가 맞출 수 있습니다. 가족은 중요하니까요. 저희는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제 일정이 뜻밖의 여유로워졌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마침 다음 주에 이탈리아에 갈 계획이었거든요. 업무차요? 이 기자가 즉시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토스카나에 있는 빌라입니다. 10세기에 지어진 것을 복원한 제 소유의 집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집을 누군가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자격이 없구나 하고요. 그 말들은 돌멩이처럼 내려앉았다. 정적, 침묵,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나는 모두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미나가 속삭였다. 얘기 좀 해. 단둘이서 5분만.
나는 오늘 저녁 내내 투자자, 기자, 정부 관계자들을 맞이했던 바로 그 예의 바르고 절제된 미소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부 여기서 할 수 있어. 그녀는 창백해졌다. 여기서? 그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내 가족보다 더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니까. 최 대표는 분명 물러나고 싶어 했다.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최 대표님, 마침 지금이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구나 내가 덧붙였다. 제게 시간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내년을 딸과 사위가 정착하는 것을 돕고 그들의 시작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데 바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할 훨씬 더 유용한 곳이 있더군요. 엄마, 그럴 순 없어. 미나가 눈물 어린 눈으로 속삭였다. 제발,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날카롭게 돌아섰다. 내 돈, 내 인생,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너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게 확실해? 호라는 조용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럼 무슨 뜻인데?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수년간 말하지 않았던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네가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대출을 받았던 여자고 내 학비를 내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았던 여자고 너희에게 아파트, 결혼식, 여행 경비를 보내준 여자야. 그리고 오늘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말을 들었지. 누군가 흐느꼈고 누군가는 시선을 돌렸다. 민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어머님, 저희가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객들 앞에서 사과하고 몇 마디 하고 자리를 바꿔드리고 뭐든지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하객들 앞에서의 사과가 필요 없어. 나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아. 나는 기자들, 펀드, 재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 너희에게는 단 한 가지 단순한 인간적인 존중을 기대했을 뿐이야. 저희는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그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니,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는 감사하지 않아. 너희는 이용했지.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그들은 칠판 앞에 학생들처럼 조용히 들었다. 이탈리아 여행은 취소됐어. 빌라는 다른 가족이 쓸 거야. 환대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 너희가 사는 집은 무이자 대출 계약에 따라 재검토될 거고 지원은 다른 곳으로 향할 거야. 빼앗는 것도 처벌도 아니야. 단지 나는 그것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야. 이 기자는 숨을 멈췄다. 이건 굉장하군요. 그가 숨을 내쉬었다. 이건 일면 기사감입니다. 표지 모델이 된 비즈니스우먼. 무례함 때문에 가족 관계를 끊다. 아니요, 내가 정정했다.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가치를 아는 사람들, 즉 제 직원들, 함께 일하고 존중하며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는 미나의 눈에 진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라 방금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은 자각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인생에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시간도 그중 하나다. 나는 그것을 오래전에 모든 지각이 제작업으로 이어지고 모든 실수가 원자재 낭비로 이어지던 공장에서 이미 깨달았다. 엄마, 미나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목소리는 이제 강하지 않고 부서져 있었다. 제발 5분만. 단둘이서 부탁이야.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 앞에는 성인 여성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나는 한순간 언젠가 내 곁에서 내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쥐고 잠들었던 그 아이를 보았다. 대학에서 전화해 첫 시험 후에 울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조언을 구하던 그 아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나는
아마도 여전히 그녀를 보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내 앞에는 내가 더 이상 믿지 않는 낯선 성인 여성이 서 있었다. 5분? 내가 되물었다. 좋아. 하지만 단둘이는 아니야.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부 모든 사람 앞에서 할 거야. 왜냐하면 주위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너보다 더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니까. 최진혁 대표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의 안에서는 인간과 사업가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가 자리를 피할까요? 그가 중얼거렸다. 왜요? 나는 그에게 돌아섰다. 오히려 최 대표님,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작업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훈 기자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이었다. 저는 내년을 딸을 지원하는데 바칠 계획이었습니다. 일, 살림, 여행, 동반 등 많은 부모들이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나는 잠시 멈췄다. 제가 아마도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발. 미나는 거의 울고 있었다. 이건 가족이잖아. 바로 그거야. 가족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은 내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거야. 홀 안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음악은 계속 흘렀고 웨이터들은 와인잔을 날랐지만 우리 주위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민준조차 평정을 가장하려 애쓰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정말이에요. 그냥 상황이 안 좋게 꼬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다 바로잡을 수 있어요. 바로잡는다고?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정확히 무엇을 바로잡고 싶다는 거죠, 민준 씨? 내가 내 딸 결혼식에 손님처럼 서 있었던 거? 내가 좌석 배치도 프로그램 축사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거? 그는 얼어붙었다. 저희가, 하객들 앞에서 연설하고 모든 걸 설명하고 사과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말로 하는 인정은 존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박수가 필요 없어.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너무 지쳤었어. 엄마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모든 게 너무 한꺼번에 닥쳐서. 그래, 내가 말을 끊었다. 닥쳐왔지. 그래서 넌 나를 멀리 치워버리기로 결정했지. 그냥 편하니까. 들을 필요도, 조언을 구할 필요도, 나눌 필요도 없이. 그냥 돈 보내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라고. 그리고 그래, 나는 이해했어. 모든 걸 이해했지. 그녀는 마치 선고를 앞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말을 이었다. 너희 이탈리아 여행은 취소했어. 빌라는 이제 너희를 위한 곳이 아니야. 이미 다른 가족이 쉬기로 약속했어. 내 재단을 돕는 분들이지. 민준이 획 돌아섰다. 그럴 순 없어요. 할 수 있어. 내 집이니까. 내 돈으로 샀고. 내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나는 더 이상 이 제스처에 의미를 두지 않아. 그는 창백해졌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건 우리 신혼여행이란 말이에요. 신혼여행은 낭만이지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모든 것을 청구서와 지출 내역으로 만들어버렸지. 나는 그들 둘에게 시선을 옮겼다. 너희가 사는 집은 내가 사줬지만 무이자 대출의 일부로 너희 명의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 가족의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귀결되는 이상 그 대출은 재검토될 거야. 미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그건 우리 집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 그건 너희가 신뢰 덕분에 얻은 집이야. 그리고 이제 그 신뢰는 사라졌지. 박 대표님, 이 기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강력한 기사가 될 겁니다. 정말로 뺏거나 복수하려는 게 아니시고요. 저는 투자를 재검토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나는 그에게 돌아섰다. 저는 제 직원들에게 확대된 복지 패키지, 근속수당, 자녀들을 위한 캠프 이용권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알고 누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친딸은 잊어버렸죠. 주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누군가는 촬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최진혁 대표가 동료들과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상황의 규모를, 지금 벌어지는 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 비즈니스 무대에서 새로운 인물이 형성되고 있었다. 박서연은 단순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소유주,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었다. 미나는 흐느끼고 곁에는 아내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는 당황한 민준이 서 있었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나 사과할게.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내가 차분하게 내가 부주의했어.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아니, 내가 말했다. 넌 존중하지 않았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야. 그리고 그건 말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행동으로 치료되거나 아예 치료되지 않지. 이 기자는 받아 적고 있었다. 최 대표는 기다리고 있었다. 자, 나는 그에게 돌아섰다. 금요일 이사회 건 말인데요. 네. 그가 재빨리 반응했다. 오후 2시 정각입니다. 예비 합의서에 서명하시죠. 좋습니다. 마침 다른 계획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미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주는 시선을 돌렸다. 나는 차분하고 똑바로 서서 오랫동안 처음으로 죄책감에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에서 맹목적인 모성애적 순종에서 벗어난 자유를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테라스로 나갔다. 이미 거의 어두워져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유리 등불 속에 촛불을 흔들었다.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는 와인을 마시고, 누군가는 그저 불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갑자기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아. 아니,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명료함만이 남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 잔해가 흩어지고 마침내 무엇을 지켜야 했고 무엇을 오래전에 놓아주어야 했는지 보게 될 때 오는 그런 것. 뒤에서 최 대표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름다운 저녁이네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특히 끝이 그렇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강한 여성이십니다. 저는 단지 약한 것에 지쳤을 뿐입니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계속해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그만이라고 말하거나. 그는 유심히 쳐다보았다. 대표님께서 하신 일은 용감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모두가 강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죠. 특히 여성들은요. 하지만 대표님은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우선순위를 아주 정확하게 정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보상이 없는 곳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돈 얘기가 아니라 상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전략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조건 초안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 후에 이사회에 상정하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에서는 모든 것이 대표님의 조건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통제권을 잃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단지 규모를 키워드릴 뿐입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아시나요? 저는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로서가 아니라 시중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갈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으로서의 저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대표님께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진정한 실력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테라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제는 답답하지 않고 차분하고 성숙한 침묵이었다. 갑자기 내면이 아주 조용해졌다. 공허한 것이 아니라 평온했다. 예전에는 모성애란 끝없는 인내라고, 사랑이란 희생이라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저 참고, 설명하고, 양보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때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견디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나는 적이 아니고 복수자도 아니다. 나는 단지 더 이상 이 게임의 참여자가 아닐 뿐이다. 어머님. 나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돌아섰다. 미나가 테라스 입구에 서 있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고 입술은 떨렸지만 등은 꼿꼿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입구에 섰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어머님 말이 맞아요. 제가 정말 모든 걸 혼동했어요. 혼동했다고? 나는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엄마가 공기처럼 항상 있고 항상 모든 걸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프지도 서운하지도 쓰라리지도 않을 거라고요. 제가 엄마를 보지 않게 된 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저 이용하기만 했죠.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침묵했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행을 돌려달라거나 집을 남겨달라고 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언젠가, 만약 어머님이 다시 저를 믿어주실 수 있다면 다르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 그녀는 이해했다. 다투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나는 난간에 기댄 채 남아 있었다. 최 대표는 나에게 공간을 주며 옆으로 몇 걸음 물러났다. 존중을 담아 조용히. 나는 와인잔을 비우고 생각했다. 앞으로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 다시 구하고 견디는 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장.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한 가운데 잠에서 깼다. 전화도, 부탁도,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 필요하다는 알림도 없었다. 그냥 잠에서 깼고,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주방에서는 커피 향이 났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90년대부터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냥 음악을 들었던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일 없이, 과제 없이 그저 원해서. 보통 내 아침은 엄마, 혹시 박 대표님 긴급 결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되시죠? 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달랐다. 그날의 계획은 내 것이었다. 정오에 나는 사무실에 들렀다. 비서는 놀랐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적이 없었지만 미소 지었다. 오늘 왠지 달라 보이세요. 평온해 보이세요. 저는 단지 더 이상 편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게 힘을 절약해 주더군요. 사무실에는 펀드에서 온 서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건은 견고하고 신중했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었다. 함정도 숨겨진 문제도 없었다. 그들은 정말로 나와 파트너십을 원했다. 내가 신부의 엄마라서가 아니라 내가 기업가, 경영자, 전략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최 대표와 식당에서 만났다.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식당이었다. 그는 운전사 없이 직접 낡은 렉서스를 몰고 왔다.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다. 아시나요? 저는 사람들이, 특히 대표님 세대의 여성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그만 일하고 말하는 것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보통은 끝까지 참고 그 후에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죠. 대표님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단지 배경인물 역할에 실증이 났을 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가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저 없이는 많은 것이 작동하지 않더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 저희는 대표님을 펀드 이사회에 모시고 싶습니다. 급여, 지위, 발언권을 가지고요. 대표님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얼굴입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재미있네요. 1년 전, 저는 미나에게 그저 작은 테이블표에 제 이름을 적어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사회 의자를 제안받네요. 그렇다면 세상이 균형을 되찾기로 결정했나 봅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저녁에 나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개인 폴더에서 오래된 사진을 찾았다. 10살쯤 된 미나. 나는 더 젊고 웃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색연필과 어떤 그림들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문득 고통이 아니라 온기를 느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을 멈췄을 뿐이다. 이제 나는 다시 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끄고 민트차를 우려내고 발코니에 앉아 창밖으로 그림자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서두르지 않고 불안 없이,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가족에게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환경을 바꾸고 자신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결혼식 사진은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누군가는 화려함을 칭찬했고 누군가는 모든 것이 수준급이었다고 썼다. 미나는 나를 언급하지 않고 몇 장의 사진을 올렸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기다린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금요일에 나는 펀드 회의실에 들어섰다. 커다란 오크 테이블, 유리벽, 커피와 종이 냄새가 났다. 최 대표가 내 등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들, 파트너들, 진지한 얼굴들.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사회는 10분 후에 시작되지만 먼저 간단한 연설이 있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테이블로 한 걸음 다가갔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시작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제 자신이 되는데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로서도, 희생하는 사람으로서도, 침묵하는 사람으로서도 아니죠. 구석에 있던 누군가가 펜을 든 채 멈췄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여성들은 인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는 가족, 직장, 우정에서 이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은 희생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호성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서서 기다리고 굴욕을 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정적, 침묵, 그리고 존중이 담긴 침묵.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면서 당신의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틀렸습니다. 당신은 조용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일어서면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최 대표가 일어섰다. 여러분, 박서연 대표님을 펀드 이사회의 파트너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 서명권, 지분 참여를 가지고 영입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제안합니다. 찬성표. 모두. 펜이 찰칵하고 서류철이 닫혔다. 나는 숨을 내쉬었고 더 이상 박수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단지 이제 내가 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그날 저녁 나는 동네의 평범한 마트에 들렀다. 신선한 과일, 메밀, 와인을 샀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나를 알아봤다. 죄송한데 혹시 표지에 나왔던 그 박 대표님 아니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벌써 일주일 전 일이죠. 와, 대단하세요. 그런데 되게 평범하시네요. 소탈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탈한 것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정말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저 그 잡지 기사 오려서 보관했어요. 냉장고예요? 네, 여자가 자신을 선택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되새기려고요. 저녁에 나는 발코니에 앉았다. 여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미나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엄마, 답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을 때조차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먼저 차를 따르고 포도 몇 알을 먹고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썼다. 미나야, 인생은 우는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교훈을 얻는 사람에게 주는 거란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연락하렴. 화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해. 그리고 이번에는 나 자신을 먼저. 나는 휴대폰을 껐고 느꼈다. 나는 평온하다. 나는 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는 영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제가 더 많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데 영감을 줍니다.